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에 여러 학교에서 수능 지정 영역이 폐지됨에 따라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메디컬 라인 전형들, 즉 문디컬 및 그 지원 전략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이 팀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기초에 수시 전형을 위주로 다룬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석소장님께서 메디컬 튜토리얼 1편에서 2025학년도 이과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별 지원 전략에 대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메디컬 라인에 관심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인문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메디컬 튜토리얼 콘텐츠들을 꼭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의치한약수 정원 내 수시 모집 전형에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 확률과 통계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두 큰 축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은 모두 수학 영역 과목에도 제한이 없었고, 이는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조합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이 미적분 기하 사회탐구 조합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과 같다는 뜻입니다.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지정한 전형들의 경우 모두 과학 탐구까지 필수로 지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수학 영역이 제한은 폐지하였지만 탐구 영역은 여전히 과학 탐구로만 제한해둔 확통 플러스 과탐 전형들도 있어서 해당 케이스가 드물 것 같기는 하지만 따로 정리해두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에서는 콘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팀에서 취합한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데, 데이터팀 및 이 팀장이 크로스 체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오류 및 수정 사항이 있다면 반영을 할 테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과대학 수시모집 정원의 전형에서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일단 문장 그대로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들도 자료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들이 모두 자연계열로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는 생활기록부가 자연계열로 채워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 또는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와 선택 과목들이 누가 봐도 인문 계열인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쓸 수는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든 없든 간에 자연계열 학생들과 경쟁해서 승산이나 메리트가 딱히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들을 살펴보자면 경북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의예과의 경우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내신과 서류가 어느 정도 준비된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100%의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순천향대학교, 인하대학교에 있는데 각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팀장이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도 문과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드린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 우수 3개 교과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니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나 인하대학교처럼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이수 단위가 있는지, 과학이나 수학 등이 특정 교과에서 이수 단위가 조금 부족하다면 감점 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에서 승산이 있을 것인지 등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식에 본인이 성적을 대입하거나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면접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1단계가 교과 100%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 그리고 과학 교과 중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고 6개 과목을 반영하고요. 과학 과목이 6개 미만이어도 이수 단위수를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건양대학교 의학과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인문계열 학생들께서는 이수 및 지원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해당 학생부 교과 전형들은 인문계열 학생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MMI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평소에 의료 및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쭉 생명과학 화학 공부를 해오고 관련 탐구도 진행해왔던 학생들보다는 내공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건양대학교 해당 전형들은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부담이 크게 없는 전형 위주로 지원 카드를 구상한 학생들의 경우, 또는 인문계열이지만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여름방학 때부터 실실 또는 원서 접수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면접을 준비해 자연계열 학생들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면접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의 2023학년도 MMI 기출 문항을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위적분 기하의 과학탐구 조합이거나 선택 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두 케이스로 나뉩니다. 일단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우 의과대학 논술이 수리 논술이라 수학을 잘하는 인문계열 학생이 의과대학 논술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로 맞추는 선택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논술에서 과학 논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논술 전형들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을 뿐이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과대학 정원 내 수시 전형 중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전형들의 목록입니다. 그래도 이과대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과학탐구 조합 그리고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조합만 놓고 비교했을 때 메디컬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의 전형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메디컬 라인처럼 이과 최상위권 모집 단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확통 과탐 조합을 선택하는 인원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료를 첨부해드릴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에도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딱히 확통 과탐 조합 모집 단위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확통 과탐 조합이 가능한 전형들의 경우 등급합 조건들이 4합 5부터 3합 6까지로 꽤 빡빡한 편인데 고신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예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수학을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의예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시 등급합 조건을 3합 4에서 3합 3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공통과목 선택과목 구조 도입 이후에 수학 영역 1등급이 거의 모두를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 2등급이 나올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겠습니다. 무조건 만점을 노리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통 과탐 조합은 오히려 기회의 폭을 좁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그래도 꾸준히 과학탐구를 공부해 왔는데 미적분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N수생 등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따로 분리해두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의 전형에서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 가능한 전형들입니다. 선발 규모상으로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치의학과가 눈에 띄는데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불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연계열로 선발하고 있어서 또 경쟁력이 떨어지고 논술 전형은 경북대학교 논술 AAT 전형에는 의학 논술로 그리고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제 전형에는 과학 논술로 과학 역량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는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이과대학과는 달리 치과대학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 딱 한 가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국 인문계열 학생들 중 2명만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이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위해 3년간의 생활기록부를 치의학으로만 구성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유일한 인문계열 치의학과 모집 전형이지만 지원하기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기도 하고 선발 인원도 극히 적어서 그렇게까지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처럼 인문계열 메디컬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실 치의학으로 도배하기보다는 인문계열 희망 전공과 지망하는 메디컬 쪽을 융합하도록 지도하고는 하는데 이 팀장이 곧 석 소장님과 함께 전국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이처럼 인문계열에서 메디컬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치의학과를 꾸준히 준비해온 자연계열 학생들이 높은 전공 적합성을 바탕으로 교차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원광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2과목,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할 것을 지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어느 정도 막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따라서 올해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응시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는 치과대학 지망 학생이 미적분 기하의 사회탐구 조합으로 수능을 칠 수 있고 그래서 인문계열 전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인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거의 1점대 극극 초반에서 내신이 끊기기 때문에 과학탐구 성적을 따기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아닌 이상 내신이 높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굳이 내신 컷도 훨씬 높고 모집 인원도 6분의 1인 해당 전형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인데 누가 봐도 자연계열 커리큘럼을 타온 생활기록부인 것이 눈에 띄면 면접에서 혹시나 왜 인문계열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고 과학탐구에 자신이 없는 자연계열 치과대학 지망 학생들이 일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선택지가 늘어나기는 했다는 점 정도를 알려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의과대학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에서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일단 한의과대학의 경우 메디컬 라인 중에서 인문계열에 가장 친화적입니다. 한의학과를 인문계열로 따로 분리해서 모집하는 전형이 개수도 가장 많고 그 모집 인원도 66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인문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학생들이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사회탐구의 성적만 활용하도록 지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문계열 한의학과의 정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인문계열 한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한의학이 완전히 자연과학적 학문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가치관 및 인문학에도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리해 한의학과 신입생을 뽑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신입생의 경우 한의학이 인문학적 측면, 즉 해부학적 생리적 이해를 넘어선 인간 및 질병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인 이해를 하는 방향성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동서양이 철학적 역사적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한의학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주 다루는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마케팅적인 측면, 한의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렇다고 너무 인문스러운 비교과로만 생활기록부를 채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의학과는 여전히 자연계열에서 더 많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의료를 다루는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및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관련 탐구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만큼이나 자연과학 과목 비교과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의과대학에서처럼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차 지원을 노릴 수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 수능 지정 응시 과목도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뽑는 전형들이 확실하다 보니 자연계열이 학생부 교과 전형 교차 지원은 잘 고려하지 않는 편인데 이처럼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빈틈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학대학 수시 모집 정원의 전형에서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약학대학 역시 치과대학 전형들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계열로 선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리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논술 전형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지와 함께 만약 지원할 수 있다면 논술 유형이 수리논술인지 과학 과목도 출제 범위에 들어가서 어차피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따로 없을 시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성적을 계산해보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 같이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신설된 경우도 있어서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출제 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 이수 상황이나 성적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팀장이 어떤 대학의 계산 방법이 어떠하다고 모두 짚어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자연계열 메디컬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든 언제든 꼭 시간을 내어 이 팀장이 첨부한 모집 단위들 내에서 승산이 있을 만한 모집 단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학대학에서 유일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에서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약학 전공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데다 산업약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혹시나 약사 면허가 나오지 않는 학과인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약사 면허가 나오는 약학대학 소속 모집 단위입니다. 석 소장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제약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약사를 양성한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의 목적에 맞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포커스를 맞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도 하였으니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뿐 아니라 인문계열 메디컬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께서도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인문계열 분리선발 메디컬 모집 단위의 성격에 대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수의과대학 정원 내 모집 전형들이 목록입니다. 일단 모두 자연계열 모집 단위여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두 서류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이라 불리합니다. 그래서 수의과대학 교차 지원을 원하신다면 논술 전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논술 AAT 전형은 과학도 출제되는 의학 논술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출제 유형이 명시되지 않기는 했지만 그나마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수의학과 수시 전형 정리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듯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인서울에 있는 인기 수의학과라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441.83대 1,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378대 1이 경쟁률을 자랑했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고려 대상에 넣을 수 있는 해당 전형조차도 전반적인 수능 응시 영역 폐지의 여파에 따라 2025학년도에 논술 출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이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정시 지원까지 고려했을 때도 메디컬 입시를 꿈꾼다면 아직까지는 미적분 기하의 과학탐구 조합이 가장 지원할 전형도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능 특자학력 기준 충족 시 경계가 허물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메디컬 입시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열 학생들도 탐구 때문에 수능 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수, N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위적분 기하 사회탐구 조합은 충분히 좋은 지원 전략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적분 기하의 과학탐구 조합보다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좁으며 사탐런을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입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서 사회탐구 성적은 무조건 잡으려는 인문계열 학생들 그리고 기존 사회탐구 상위권 학생들이 혼재되어 사회탐구 성적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과학탐구는 또 과학탐구 나름대로 인원이 빠져서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간에 등급을 따기가 더 치열해지는 혼란한 상황이 예측되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수학 영역은 메디컬 같은 이과 최상위권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경우에 웬만해서는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낫기는 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시에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확통 과탐 조합을 선택하는 지원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량을 고려했을 때도 확통 사탐이면 모를까 확통 과탐의 경우에는 굳이? 라는 의문이 드는 조합이기는 하나 어쨌든 확통 사탐보다 지원 가능한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선택형 수능의 취지가 본인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인 만큼 확률과 통계 성적에 정말 자신이 있다거나 미적분 기하는 죽어도 못하겠다거나 과학탐구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이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탐구 영역은 여러모로 혼란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도 말씀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사회탐구 한 과목, 과학탐구 한 과목을 선택하려 하는 학생들은 관심 대학 및 전형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과목 성적을 요구한다면 필수 응시 영역 역시 미적분 기하로 일치하곤 합니다. 다만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약학과의 경우 수학 또는 과학탐구 한 과목의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탐구 영역이 성적을 활용할 시 과학탐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지 수학 영역이 성적을 활용할 것이라면 반드시 과학탐구만 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수시 모집 요강 및 입학처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문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조합을 허용하는 전형들이 늘어나면서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논술 전형에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논술 전형이나 교과 100%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제한을 걸어둔 몇몇 인문계열 지정 모집 단위들을 제외하면 웬만해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메디컬 입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의과 대학은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노릴 수 있는 전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과하기 쉬운 확통 사탐 조합이 개방되면서 지원 가능하게 된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라는 선택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수의과 대학은 인문에서 자연계열 교차 지원을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2025학년도처럼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가 개방되는 흐름을 타기 전에도 원래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희박한 확률로 보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의과 대학에 너무 진학하고 싶다면 애초에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